안녕하십니까. 탐사일보 TV입니다. 어젯밤에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 그리고 같은 날 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제명 결정, 두 사건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밤에 겹쳤어요. 자, 이 방송은 감정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 이 두 사건이 왜 하필 같은 날에 터졌는지, 한국 정치의 권력 구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건을 짧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슈입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해 검찰 또는 특별수사기구가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형 구형은 법적 판단의 최종이 아니라 구형이니까 요구입니다. 요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에게 가장 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 당내 제명. 당 윤리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 당적 박탈, 즉 제명입니다. 당적 박탈이란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제명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정치 생명과 세력 기반을 근본적으로 끊겠다는 조치입니다. 핵심은 이 두 사건이 하필 같은 날 밤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권력 재편의 신호일까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의 의미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법적 의미를 보면 구형은 판결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향후 재판, 증거 다툼, 법리 해석을 거쳐서 형량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형이라는 단어는 법 체계상 가장 극단적인 책임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보면 전현직 최고 권력자에게 최고형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처벌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정당성, 사법기관의 독립성, 과거 국정 운영의 평가를 동시에 건드리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유죄냐 무죄냐 이전에 국가 권력이 자기 자신을 재단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상징입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 제명을 보겠습니다. 제명의 정치적 무게를 보면 제명은 공천 배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내 세력, 조직, 자금, 지지층 접근까지 동시에 차단됩니다. 즉 정치적 고립을 공식화하는 조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당 지도부는 당 기강과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는 차기 권력 구도의 재편, 내부 분열 차단, 특정 계파의 영향력 제거를 동시에 겨냥한 판단으로 읽혀집니다. 한동훈 제명은 개인 징계가 아니라 이 세력은 이제 당의 미래에서 배제된다는 권력 선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두 사건이 같은 날 밤에 터졌을까요? 세 개의 시나리오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1, 우연입니다. 수사 일정과 당 윤리 절차가 우연히 겹쳤을 가능성. 하지만 정치에서는 우연히 반복되면 메시지가 됩니다. 시나리오 2번, 권력 재편의 신호. 윤석열은 법적 책임의 정점으로 이동하고 한동훈은 당내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다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권력의 해체와 신권력 질서의 예고로 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3, 내부 갈등의 정리 국면. 당과 국가 권력 구조 모두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을 정리하며 향후 총선과 대선 구도를 선점하겠다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린 결정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같은 밤에 터졌다는 사실은 정치권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던지는 파장을 분석해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법과 정치의 관계 재정의.
전현직 최고 권력자도 사법적 책임의 예외가 아니라는 신호인 동시에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수 여권 내부의 권력 공백입니다. 한동훈 제명은 차세대 지도자 경쟁 구도를 다시 짜게 만듭니다. 윤, 한 라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축소 및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세 번째, 국민 신뢰의 분기점. 일부는 정의가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정치 보복 혹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볼 수 있는 견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 가능성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 사법 절차 가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이 본격 재판 국면으로 들어가며 정치적 전반이 사법 중심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B, 여권의 재편입니다. 한동훈 공백 이후 새로운 리더십 부상, 계파 재정렬, 공천 구조 변화 등이겠죠. 시나리오 C입니다. 정치적 역풍, 과도한 처벌, 과도한 제명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반작용이 오히려 발생해서 오히려 정치적 복귀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네 번째, 시나리오 D, 체제 전환의 분기점. 한국 정치가 강한 개인 권력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 제도 중심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같은 밤에 벌어진 두 사건을 단순한 뉴스가 아닌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권력도 법 앞에 선다는 선언일 수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제명은 정치 질서가 새로 짜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나왔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사일보 TV는 앞으로도 사실과 구조를 분리해서 감정이 아니라 맥락으로 정치 현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